오늘 첫 번째 상담으로는 문자부터 받아보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 주셨고요. 매수가는 15,449원, 그리고 보유 비중 8%시네요. 대응 방법과 목표 가격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주셨는데요. 인적 분할 추진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최근에 한 번 크게 눌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4.7% 하락하면서 종가는 1,550원짜리에 왔는데요.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 보니까 아마 작년 여름 정도부터 보유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우선은 지금 매수가보다는 꽤나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악재라면 악재도 있고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앞으로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가 좀 좋아졌던 분위기였었는데 오늘 좀 하락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인적 분할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회사가 쪼개지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과 그리고 새롭게 떨어져 나가는 사업을 비교했을 때 보통 새롭게 떨어져 나가는 사업이 더 유망 사업이에요. 그쪽으로 떨어져 나가서도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남아있는 쪽에서는 좀 부정적인 기류가 투자 분위기가 또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마이크론도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하나마이크론의 주가를 생각해 보면은 삼성전자랑 되게 비슷하게 지금 바닥을 계속 다지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저는 지금은 투자 오히려 매도보다는 매수 관점으로 또는 보유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삼성전자 쪽에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로 하나마이크론이 이제 작년 초까지 되게 좋았었어요. 그러다가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 경기가 좀 안 좋아지고 하면서 같이 이제 내려온 상태죠. 근데 좀 아쉬웠던 게 하나 있는데 이제 어제 새벽 3시에 갤럭시 언팩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밤에 이제 깨서 한 5시까지 이제 보다가 잤는데 놀랄 만한 게 없었어요. 보통 이제 그런 이제 행사장이 있으면 거기서 뭔가 이렇게 새로운 혁신적인 제품들도 공개를 하고 해야 되는데 나왔던 게 뭐냐면 이제 뭐 슬림한 신제품이 나왔다. 근데 이건 작년부터 이미 예상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좀 혁신성이 부족했던 게 아닌가. 그런 것들이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 또는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주가들도 다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시 이제 하나마이크론으로 돌아와서 지금 이제 매수하신 가격대를 보면은 15,000원대라는 가격이 한번 접근해 볼 법한 가격은 맞기는 했었어요. 근데 거기서 주가 한 번 더 하락장을 맞으면서 이렇게까지 오게 된 거죠. 저는 이제 시간을 갖고 보유하신다면 매수가까지 가는 건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매물대가 한 16,000원대부터 이제 존재를 하는 걸로 보여지고요. 16,000원, 17,000원이 정말 뚫기 힘든 가격으로 보입니다. 일봉 차트로 봐도 그렇고 주봉으로 봐도 그렇고요. 그래서 매수하신 가격을 넘어서 한 16,000원까지 가는 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좀 급락이 나오긴 했는데 그렇게 저거는 우려하실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 이제 실적 한번 볼게요. 지금 이제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할 거 없이 요즘 반도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반도체 기업들이 실적이 다 별로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좀 안 좋고 올해부터 살아나는 기업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하거든요. 이 하나마이크론도 마찬가지예요. 작년까지 실적은 별로야. 그렇지만 올해부터는 좋아질 거라는 전망이 상당히 많이 있고 올해 2025년도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 실적이 가능할 것으로 현재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바닥이고 이런 안 좋은 얘기를 제가 서두에 많이 얘기를 했지만 그런 것들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돼 있는 상태라고 보는 것이죠. 항상 주가는 먼저 움직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1분기 실적이 물론 아직 이제 작년 실적도 안 나왔습니다만 나오고 나서 이제 뭐 3월이나 이렇게 되면은 4월 정도 되면은 이제 1분기 실적이 나올 거거든요. 그때 1분기 실적이 어떻게 스타트를 하는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때 실적이 잘 나오고 나면은 아마 매수하신 가격들보다 훨씬 높은 자리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얘기들도 많고 주가도 빠지고 그런 상황이지만 올해 저는 이런 좋은 기업들은 좀 저점 매수를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뭐 평단가가 10,000원 정도였으면은 15,000원쯤 가서 한 50% 챙기고 나오세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15,000원에 들어가셨다 보니까 지금은 기다려도 뭐 본전 정도에서 나올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비중을 살짝 보니까 한 8% 정도 들고 계시네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저는 주가가 10,000원 밑으로 떨어졌을 때 조금 더 담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이 목표 주가까지 빨리 갈 수도 있고 1분기가 아니면 2분기예요. 그러면 좀 시간이 더 길어지겠죠. 그래서 올해 상반기 안에는 충분히 저는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기다리실 수만 있다면 그리고 추가 매수 가능하시다면
한번 제가 드린 전략을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홀딩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가는 저점 다지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 주셨고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기다리면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비중이 8%시잖아요. 혹시 여유가 되신다면 비중을 10,000원 아래에서 조금 더 실어서 수익 극대화 전략도 한번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목표가는 16,000원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성공 투자하세요. 이어서 다음으로 문자, 유튜브 채팅이네요. 유튜브 상담 한 통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미장에 대한 상담이 들어왔고요. 어도비입니다. 매수가는 447.97달러, 그리고 비중은 10%시라고 하시는데요. 비중이 적은데 추매해야 할까요? 이렇게 저희에게 궁금증도 함께 주셨습니다. 포토샵으로 다들 알고 계신 그 기업이죠. 바로 어도비인데요. 이 간밤에 0.22% 올라오면서 437달러 선에서 오늘 종가 형성한 모습입니다. 사실 이 유튜브 채팅이 지난주에 왔었거든요. 지난주에는 수익권이셨는데 한 주 동안은 약간 밀려난 모습입니다. 전문가님 보시기에 어도비 같은 경우에는 네. 앞으로 흐름이 좀 어떨까요? 요즘 분위기가 많이 좀 처진 기업이긴 합니다. 네. 특히 작년 1년 동안에 어도비가 좀 하향세를 많이 탔었는데 이게 이제 뭐 그 전에 좀 좋았던 것도 있고 작년에 어도비가 어떤 일이 있어서 주가 많이 하락을 했냐면 이제 결국 혁신성이거든요. AI 기업들이 작년에 엄청나게 성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주가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그런 열풍이 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어도비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포토샵이나 그런 이제 어떤 그래픽 작업들을 하는 툴로서는 굉장히 인지도가 있어요. 그렇지만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로 넘어가게 됐을 때 그런 혁신성이 있느냐, 또 AI가 이 작업 툴에 도입이 됐을 때 얼마나 효율적이냐,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경쟁 기업들에 비해서 많이 밀린다는 평가들이 있어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어도비가 그 작년에 이제 AI 기능을 도입을 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생성형 AI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문구, 프롬프트를 작성을 하면은 그거에 맞는 그림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그림이 있으면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그 기능이 타사 대비해서 많이 떨어진다라는 평가들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어떤 어도비의 주가를 좀 끌어내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결과 지난번에 나왔던 4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좀 하회하게 되면서 주가도 또 떨어지게 된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주가는 다행히 반등을 조금씩 하고 있긴 한데 한번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 비중이 크지 않으시다라는 거, 그거는 일단은 좋아요. 나쁘지 않고 10%로 되시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가 435달러 정도 되는데 447 정도 들어갔었죠.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가격이에요. 살 수 있는 가격인데 비중을 조금 더 담기에는 저는 좀 기다리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다음 주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금리 결정이 동결 가능성이 매우 높고 주가에도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결과는 보고 나서 판단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동결이 나오고 나서 혹시라도 시장이 다시 한번 뭐 하락세로 가게 된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까지는 좀 관망을 해보시고 금리 결정이 나온 이후,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뭐 다음 주 금요일 밤 정도가 되겠네요. 그때부터 보시고 저는 추가 매수를 하시더라도 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증권가에서는 다행히 어도비에 대해서 좋게 보더라고요. 최근에 목표가를 많이 떨어뜨리긴 했는데 그래도 대부분 목표가는 대부분 지난번 고점을 넘어서 대부분 600달러 정도를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목표가에 한번 찾아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현재 주가도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질문하셨기 때문에 추가 매수의 경우는 다음 주 미국 금리 결정하고 난 뒤에 떨어지든 올라가든 그때 하시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이 들고 약간 저는 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증권가에서 목표가는 대부분 500달러 후반에서 600달러 정도를 보고 있다는 거는 현재 구간이 또 저점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수하신 가격 양호하다. 추가 매수는 기다려 보시고. 그럼 어디까지 보냐? 600달러라고 하지만 진짜 600까지 가져가기에는 좀 시간적인 또 어떤 부담감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현재 제 차트에서 매물이 보이는 거는 한 500불 정도에서 매물이 좀 보여요. 중간에 갭으로 크게 떨군 구간. 그래서 짧게 보면은 한 500달러 정도를 1차적인 목표가로 제시를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좀 더 길게 한번 가져가 보시겠다라고 하시면은 한 550 정도를 목표가로 드리고 싶으니까 한번
잘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도비 이 종목 사실 작년부터 흐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님 비중이 크지 않은 게 오히려 좋은 상황이 됐다고도 설명 주셨는데요. 매수가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다음 주 미국의 금리 결과가 나오는 걸 보고 난 후에 그때 추가 매수할지 말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우선 저희가 목표가 짧게 보면 $500 그리고 길게 보면 $550 드리겠습니다. 수익 보고 나오시길 저도 응원하고 있을게요. 이어서 다음으로 상담 하나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유튜브로 연락 주셨고요. 지난주에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TMF 주셨고 매수가는 $53 그리고 보유 비중은 6%신데요. 미국 금리 인하하면 TMF 오른다고 해서 샀더니 지금 마이너스 20%입니다. 더 담을까요? 아니면 기다릴까요? 이렇게 주셨는데 사실 저도 미장에 대해서는 아직 초보이다 보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 찾아보니까요. 채권 ETF인 것 같더라고요. 지금 우리 시청자님은 마이너스 현재 손실권에 계시기는 한데 전문가님 이런 네. 상황에서 이 채권 ETF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이게 참 금리가 내려가면 무조건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워요. 네. 왜 그러냐면 이 매수하신 TMF, 이 디렉션 요 ETF는 이게 20년물을 기반으로 하는 상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금리를 내렸을 때 바로 국채 금리가 뭐 장기 금리가 장기물, 단기물, 뭐 3년물, 5년물, 10년, 20년물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단기 쪽에 있을수록 금리가 결정됐을 때 영향을 제일 빨리 받고 가까우니까 지금 이 디렉션 같은 경우는 20년물이란 말이에요. 기반되는 상품이. 그러면은 금리가 지금 내리거나 뭐 올리거나 했을 때 20년 뒤에까지 영향이 어떻게 될지는 또 여러 가지 또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금리가 내려가면 이게 올라간다라고 보는 거는 최근에 어떤 단기적인 기간으로만 보신 것 같고 더 장기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과거에 그랬던 적도 있고 아니었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만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이 ETF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미국의 20년물 장기 국채 금리가 내려가야 돼요. 그거 반대로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최근에 미국의 10년물도 5%대를 쳤었어요. 얼마 전에. 근데 지금 물론 떨어졌습니다. 20년물도 5% 이상 넘어갔다가 최근에 약간 떨어졌어요. 이게 어떤 수치냐면 과거에 이제 금융위기가 왔을 때 수준까지 올라갔던 거예요. 단기적으로. 장기 국채 금리가 그리고 올라갔다는 거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걸 살펴보면 지금 이제 이 장기 금리를 올리는데 영향을 주는 지표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게 뭐냐면 결국은 경기거든요. 물가와 고용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이건데 최근에 고용지표, 오늘 밤에도 고용지표 나올 거거든요. 근데 고용지표가 최근에 어떻게 나오냐면 너무 좋아요. 미국이 물가도 인플레이션도 아직 안 잡혔어요. 물가가 작년 겨울부터 다시 상승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용이 너무 잘 되고 물가도 오르지만 견딜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미국이 아직도 견딜 수 있는 체력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 연준 위원들이 뭐라 그러죠? 지금 당장 금리를 내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 말씀하신 대로 금리를 내리면 20년물 이 관련된 상품도 오를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당장 다음 주에 미국 금리가 그러면 내려갈 확률이 몇 %가 되냐? 1%도 안 돼요, 지금은. 어제 찾아보니까 거의 99% 정도 육박한다고 하더라고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지금 이 TMF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 주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가격을 보면은 55불 정도 사셨으면 작년에 들어가셨다가 지금까지 끌고 오신 것 같아요. 참 이게 이 경제 상황이라는 게 우리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게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미국에서 만약에 이번에 금리가 동결이 나오고 또 혹시라도 이제 다음 주부터 미국의 그 기업들의 실적이 또 나오잖아요. 또 특히 이제 IT 기업들, 특히 미국 증시를 이끌고 있는 M7, 이 빅테크들의 실적이 다음에 나오게 되는데 만약에 다음에 미국 빅테크들의 실적이 너무 잘 나와서 그것 때문에 또 경기가 활성화되고 어제 보셨죠?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는 걸 통해 가지고 AI 쪽에 대규모 투자 그런 걸 발표를 했어요. 분위기 또 좋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선순환 구조가 되면서 미국 경기가 만약에 살아난다?
그러면 이거는 더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이제 종합을 해보자면. 그래서 지금 이제 주가는 다행히도 어느 정도 바닥은 잡았어요. 여기서 이제 반등하는 거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현재 금리가 내려갈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고 경기는 너무 좋고, 오히려 이거는 경기 침체가 오면 이런 거는 많이 올라갑니다. 과거 보시면은 경제 위기 왔을 때마다 많이 올랐었어요. 근데 그런 미국의 경제 상황이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좀 위기거든요, 한국은. 그런데 미국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지금 미국의 경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오히려 꺾일 수도 있으니까 지금 산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투자자들이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50로 넘어가는 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 제가 안 좋은 얘기만 많이 하지만은 좀 희망을 가지실 만한 내용을 하나를 또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워렌 버핏이 그 주식 비중을 많이 줄이고 현금을 엄청나게 늘렸거든요. 그걸 가지고 어디에 투자했냐면 미국의 지금 채권에다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했대요. 특히 단기채 쪽에 많이 투자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시장이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너무 좋고 시장은 더 오를 것처럼 보이지만, 워렌 버핏 같은 그런 대가들은 오히려 시장이 내려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 투자하신 TMF가 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분위기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저도 이제 뭐라고 명확하게 답을 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금리 상황을 봐야 되니까. 그렇지만 지금 올라가더라도 좀 제한적인 상승만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굉장히 오래 끌고 가실 거라면 저는 추가 매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올해 안에 경제 위기가 한 번은 와야 수익이 나시겠죠. 근데 그거는 확답을 못할 것 같아요. 트럼프 정부가 돌아가는지에 따라 이거는 달려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 임기 이제 일주일도 안 됐거든요. 아직 명확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래 끌고 가실 거라면 다음 주에 아까 상담드렸던 거랑 마찬가지로 미국의 금리 결정이 있고 난 뒤에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됐을 때 그때 추가 매수를 고려해 보셔도 될 것 같고, 한 $50 정도 목표를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나는 복잡하게 생각하고 싶지 않다 하시면은 비중 5% 마음이 아프시더라도 정리를 하시고 조금 더 유망한 업종으로 갈아타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도 한번 옵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장 다음 주에 미국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이 현저히 적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TMF가 오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가 않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 $50 넘어서 위로 올라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보자면, 최근에 워렌 버핏이 미국 채권에 투자하고 있죠. 그만큼 시장의 하락 가능성에 베팅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 오래 끌 수 있다면 우선 다음 주에 금리 결정 봐서 추가 매수할 수 있다면 조금 더 비중 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목표가는 장기적으로 $50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지금도 실시간 상담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연락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보이는 번호들로 빠르게 전화나 문자 보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희 이어서 다음으로는 유튜브 상담 또 한 통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디슨님 어서 오시고요. 궁금하신 종목 현대힘스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8,900원, 그리고 보유 비중 5%신데요. 얼마에 팔아야 할까요? 이렇게 궁금한 것도 보내주셨네요. 대표적인 트럼프 수혜 섹터 역시나 조선입니다. 현대힘스 주가가 많이 올라서 그런 걸까요? 어제 오늘 조정이 나오기는 했는데요. 오늘 종가 19,580원으로 그래도 여전히 우리 시청자님은 수익권이시기는 합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눌렸다가 다시 갈까요? 아니면은 혹시나 지금 자리에서 정리해보는 게 나을까요? 만약에 종목이 많으시면 정리하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겠고, 네. 저는 분위기는 더 갈 것 같아요. 지금은 약간 눌림목이라고 보거든요. 오늘 조선주가 다 빠졌습니다. 참고로 조선업종 주요 현대중공업도 밀렸고 삼성중공업도 밀렸어요. 현대그룹도 마찬가지고요. 다 조정을 받았는데, 저도 현대힘스를 사실 제가 이 딜사이트 방송에서 한번 추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다른 조선주들이 너무 많이 올랐고 다른 조선업종에 비해서 시총이 좀 가볍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한번 노려보자. 그래서 사실 제가 드리고 나서는 주가가 좀 많이 오르긴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이제 주가 밀렸잖아요. 밀려서 이게 지금 조정이냐 아니면은 여기가 고점이냐,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요거는 현재 차트로 봤을 때는 빠른 시일 안에 2만 원을 복구해주면 다시 한번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고, 2만 원은 오늘 깨졌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빠른 시일 안에 복구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어려울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일 하루 거래하고 다음 주 금요일까지 쉰단 말이에요. 이게 되게 리스크일 수 있어요. 우리가 쉬는 동안 미국 금리 결정 나오죠. 미국 기업들 실적 나오죠. 막 많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내일 또 일본 금리 결정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애매한 상황에서 주식을 파는 사람들이 지금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물론 그 이후가 지나고 나서 또 시간이 지나면 주가는 적정 가격으로 올라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만약에 종목이 너무 많으시고 복잡하다 하시면은 내일이라도 약수익이라도 챙기시는 게 좋겠고요. 만약에 그런 걸 다 지나고 나서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보느냐 이거를 질문하신 거라면 저는 일단 25,000원 부근까지 본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 추천도 드렸을 때도 그 부근을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은 크게 나쁜 구간은 아니지만 일단 우리가 명절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차익 실현도 우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장투 가능하시면 보유, 아니라면은 익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현대임스 빠른 시일 내에 2만 원 선 다시 복귀해 준다면 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 2만 원 선을 회복해 주지 못한다면 주가는 밀려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포트에 종목이 다양하고 또 많은 편이시라면 내일 시장에서 수익 실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다, 나는 조금 더 끌어보겠다 하신다면 길게 보시면서 25,000원까지 목표로 잡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선택하셔서 수익 보고 나오시길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저희 이어서 다음으로는 유튜브네요. 또 나이키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는 77.59달러 그리고 보유 비중 10%시네요. 1.19% 오르면서 종가는 74.04달러고요. 증권가에서는 지금 매수 의견 보이고 있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시청자님 매수가보다 약간 내려와 있기는 한데 너무 유명한 기업이잖아요, 나이키. 네, 맞습니다. 더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지금 이제 나이키가 악재가 되게 많았었다가 최근에 좀 살아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너무 많이 떨어졌다라는 의견 때문에 나이키가 사실은 이제 예전에 뭐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정말 최고의 운동화였었어요. 저도 많이 신기도 했었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새로운 신진 브랜드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그 파일을 많이 이제 뺏기게 된 상태였었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이었던 게 뭐냐면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집에서 운동을 하기 시작하고 그런 과정에서 어떤 실내에서 좀 더 특화되어 있는 그런 운동복이나 그런 이제 브랜드들이 많이 치고 올라갔죠. 거기서 시작된 스노우볼이 지금까지 굴러오게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나이키는 주가가 좀 떨어지고 시장 점유율도 좀 깎였지만 그 파일을 먹고 큰 기업들이 있어요. 바로 미국에서는 스케쳐스입니다. 실제 스케쳐스의 주가 보면은 올해 계속 우상향이에요. 저도 지금 신고 있거든요. 그리고 독일에서는 아디다스가 신고가예요. 아마 어제까지 신고가가 나왔을 겁니다. 일본에서는 아식스가 신고가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나이키가 점유율이 하락하면서 그거를 먹고 큰 기업들이에요. 다 신고가에 가 있어요, 이미. 그래서 이미 그쪽 기업들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나이키 쪽으로 관심을 다시 한번 가져보자 라는 게 아마 최근에 나온 투자 의견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이키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한번 반등은 한번 쳐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나이키가 본격적으로 다시 그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혁신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라인업들도 좀 더 지금의 또 MZ세대들한테 맞게 그런 또 개편도 필요하겠죠. 주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다행히 어제 그리고 그 전날 이틀 동안 해서 5% 정도 반등을 했어요. 다행히 좀 올라왔고 기술적으로는 바닥을 쳤어요. 바닥을 쳤는데 항상 문제가 되는 거는 올라갈 때 이제 매물대가 항상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뭐 80불 정도에도 매물이 좀 있고 좀 더 올라가면 90 정도에도 있고 100달러 정도에는 엄청난 매물이 쌓여 있고요. 저런 구간들이 이제 올라가면서 좀 이제 힘든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행히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은 괜찮습니다. 굉장히 저점에서 사신 거고요. 우리가 뭐 최저 바닥을 잡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한 77 정도 사셨으면은 나쁘지 않은 가격에서 들어가신 거고 올해 1월 들어서 잠깐 주춤을 했지만 그래도 지금은 회복세로 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단기로 짧게 보시는 거라면 한 80에서 85불 정도 사이에서 매도하신다면은 그래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정말 90, 100 정도를 넘어가려면 이제 흔히 말하는 매물을 뚫어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뭔가 조금 좋은 재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뭐 실적이 당연히 제일 좋은 건 실적이겠죠. 실적이 정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 그러면은 뭐 90달러 이상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은 그 부분 좀 불확실성 의 영역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 또 경쟁 기업들이 너무 잘 나간다는 거, 이것 때문에 저는 나이키에 대해서는 일단
80에서 85달러 정도를 목표가로 제시를 드리고 싶고요. 그 이유까지 보는 거는 일단 이번에 실적이 잘 나오고 나서 그 다음 이야기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80달러 쪽에 매물대가 보인다고 말씀 주셨으니까요. 단기 투자 관점으로 80에서 85달러 사이에서 수익 실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최대한 많이 보고 나오세요.